안녕하세요. 노션다움입니다. 노션이 클론 캘린더를 인수한 지 2년이 지나서 노션 캘린더 앱을 출시했습니다. 노션 캘린더가 지향하는 바는 앱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노션 캘린더는 다른 캘린더와 일정 관리 어플과 노션을 병합하는 올-인-원 통합 캘린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션의 캘린더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연동할 수 있어서 일정을 관리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노션 캘린더는 노션과 별도의 앱으로 출시해서 개인의 업무 일정과 태스크를 통합해서 시간 관리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 캘린더가 출시된 이후 3주 동안 사용한 후기와 노션 캘린더의 장점 6가지와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션과 구글 캘린더 동기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노션 캘린더가 출시된 지금 이 시점에는 구글 캘린더로 양방향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메이크 프로그램을 배우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의 업무 환경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스크톱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중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데스크톱을 80% 사용하고요. 15%는 노트북, 나머지 5%는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일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앱은 노션 캘린더, 구글 캘린더, 카카오 캘린더, 투두이스트, 노션, 그리고 줌입니다. 제가 캘린더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케줄 관리와 태스크 관리입니다. 스케줄 관리는 구글 캘린더를 99% 사용하고요. 나머지 1%는 카카오 캘린더를 사용합니다. 현재 구글 캘린더는 개인 Gmail에서 사용하는 캘린더가 있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구글 캘린더가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 캘린더는 단톡방이나 업무톡에 카카오 캘린더를 통해서 이벤트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캘린더와 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앱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노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두이스트입니다. 노션에서 개인 태스크 관리를 위해서 노션 비서 템플릿을 사용하고요. 프로젝트 태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태스크는 투두이스트에 등록하고 완료하는 즉시 삭제합니다. 투두이스트와 구글 캘린더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작업 추가를 클릭하고 태스크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동기화됩니다. 투두이스트 어플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태스크가 생각이 났으면 투두이스트를 열고 태스크를 입력하게 되면 투두이스트 프로그램에 동기화되고 개인 구글 캘린더에도 동기화됩니다. 구글의 노션 캘린더를 검색하고 첫 번째 보이는 링크로 이동하면 구글 캘린더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다른 캘린더를 연결하면서 노션 캘린더를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노션 캘린더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캘린더가 연동됩니다. 노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 연동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편한데요. 현재 노션 캘린더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된 계정에 구글 캘린더와 바로 연동됩니다. 연동하고 싶은 또 다른 구글 캘린더가 있다면 프로필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에서 캘린더, 원하는 구글 캘린더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버튼 클릭하시고요. 노션 캘린더의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 번째 캘린더도 연동이 되었고요. 현재 알렉스 캘린더가 연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케줄 관리, 또 다른 하나는 태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나를 포함한 한 명 이상이 만나게 되면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요. 나 혼자 하는 거는 노션 또는 투두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구글 캘린더에도 투두리스트가 있지만 구글 캘린더 투두리스트는 노션 캘린더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션 캘린더 투두리스트보다는 투두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고요. 오른쪽에 있는 캘린더는 카카오 캘린더입니다. 카카오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캘린더 관리에서 URL 주소를 복사합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다른 캘린더 추가 클릭하시고요. URL로 추가,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하면 손쉽게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이 구글 캘린더에 동기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카카오 캘린더에서 구글 캘린더 동기화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13일에 일정을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내 캘린더에 일정을 생성해서 등록하면 카카오 캘린더에는 일정이 등록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구글 캘린더에 곧바로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카카오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의 동기화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줌으로 화상회의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API 통합 회의 도구에서 줌을 연결하게 되면 줌에서 회의를 개설했을 때 노션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션 캘린더에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보다는 노션의 캘린더 레이아웃에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노션 캘린더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레이아웃 형태가 타임라인 또는 캘린더 레이아웃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템플릿이 제가 사용하는 노션 비서 템플릿인데요. 노션 비서 템플릿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노션으로 투두리스트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타임 매트릭스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세계 유명 석학들은 비영역에 투자하는 시간이 20% 이상이어야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약 3시간을 미래의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노션 비서 템플릿에 타임 매트릭스를 확인해서 내가 하루에 60분 이상 할애하는 태스크 중에 어느 정도가 비영역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션 비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노션 투두리스트 에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인 A 영역,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인 B 영역을 주로 입력하고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 C 영역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이상 소요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반복적인 일입니다. 60분 이상 소요하는 일이면 C 영역이더라도 노션 투두리스트에 입력하고요. C 영역인데 반복적인 태스크는 리마인더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반복 생성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C 영역인데 단발성 태스크는 투두리스트에 입력하고 완료되면 바로 삭제합니다. 정리하자면 캘린더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일정과 할 일로 나누는데요. 한 명 이상이 하면 일정, 혼자 하면 태스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팅과 같이 한 명 이상이 진행하는 일정은 구글 캘린더에 입력합니다. 할 일인 경우 A 항목 또는 B 항목 또는 60분 이상 소요되면 노션 투두리스트에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뜻은 C 항목이란 뜻입니다. C 항목일 때는 반복 태스크인지 확인해서 반복 태스크라면 노션의 리마인더에 입력하고요. 반복 태스크가 아니라면 투두리스트에 입력합니다. 투두리스트는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구글 캘린더와 노션은 노션 캘린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값을 입력해도 모두 노션 캘린더로 통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캘린더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노션 캘린더와 연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마인더 마스터 테이블은 타임라인 또는 캘린더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노션 캘린더와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리마인더 마스터 테이블의 전체 페이지 안으로 이동해서 기본 보기를 복제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캘린더로 변경합니다. 이름을 캘린더로 변경하고 세팅창을 닫아주면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리마인더 마스터 테이블 안에 등록되는 태스크는 모두 반복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제작해놨고요. C 영역에 해당되는 태스크 중에 60분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으로 하는 태스크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지정해놨습니다. 쇼핑몰 택배 발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에 가깝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태스크를 생성할 때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생성일 시에 오늘을 입력해서 날짜까지만 입력되게 합니다. 화분의 물주기는 일주의 격일 간격으로 오전 9시에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 레이아웃으로 설정한 다음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노션 캘린더에 동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프로젝트 매니저 템플릿인데요. 업무에서 활용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와 태스크로 나눠져 있고요. 우선 프로젝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가 있고요. PM은 저로 설정했고요. 사업 유형은 교육, 총 예산은 5,000원, 날짜는 어제부터 토요일까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칼라 코드는 노션 캘린더 레이아웃에서 좀 더 구별하기 쉽도록 설정했고요.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태스크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5개를 하고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는 라면 사오기, 물 끓이기, 라면 조리하기, 라면 먹기, 설거지하기 태스크로 나눠져 있고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와 관계형이 맺어져 있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태스크 기간, 세부 예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선택하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데이터는 진행 상황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5개 태스크 중에 5개가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재밌는 점이 기한 경과값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면 끓이기 태스크는 어제부터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아직 라면을 사오지 않아서 시작 지연 1일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예정을 진행으로 변경하게 되면 시작 지연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 밑에 5개의 태스크가 있고 그중 4개가 예정이고 1개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스터 테이블과 태스크 마스터 테이블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라면 끓이기 프로젝트만 필터링하고요. 라면 사오기 태스크가 끝나서 완료로 지정하게 되면 업무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5개 태스크 중에 1개를 완료해서 20% 달성률을 보이고요. 총 예산 5,000원 중에 2,000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3,000원이고 40%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 마스터 테이블과 태스크 마스터 테이블을 노션 캘린더에 연동할 건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고요. 태스크에 대한 캘린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마스터 테이블을 노션 캘린더와 연동하고요. 태스크 데이터베이스도 노션 캘린더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생성이 됐는데요. 하위 태스크에 입력했던 라면 사오기, 물 끓이기, 라면 조리하기, 라면 먹기가 해당 캘린더에 동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동기화하게 되면 캘린더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로 지정되어 있는 태스크만 동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캘린더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끝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리스트에서 캘린더를 제거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메인 페이지는 멤버장을 위해서 구성된 페이지고요. 팀원들은 개인 페이지 섹션의 담당자 업무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해당되는 프로젝트와 태스크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 페이지의 필터가 PM이 나를 포함한 데이터와 담당자가 나를 포함한 데이터만 필터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일수록 노션 캘린더와 동기화했을 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태스크 데이터베이스만 노션 캘린더와 동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줄과 태스크가 아닌 제가 원하는 페이지의 일정을 동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유튜브를 관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 내에서 유튜브 영상에 필요한 대본을 작성하고 작업 현황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션다움에서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해당 멤버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이콘이 하나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목 없음 템플릿을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션 멤버십 오픈이라는 가제목을 입력하고요. 테마는 일반, 카테고리는 노션, 입력 완료에 체크해줍니다. 작업 형태 섹션에서는 현재 작업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기획이 종료된 노션 캘린더고요. 방금 입력한 데이터는 노션 멤버십 오픈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기획이 끝났으면 기획 종료로 옮겨줍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 날짜를 입력하고요. 촬영이 종료되었으면 촬영 종료로 옮겨줍니다. 각 옵션에 맞게 데이터가 이동되고요. 작업이 종료되었으면 업로드 날짜를 지정하고 영상 URL과 썸네일을 입력하고 작업 형태를 완료로 변경합니다. 영상 갤러리 공개 예정 탭에 이 영상은 2월 10일에 오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2일하고 19시간 8분이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은 공개 완료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캘린더 레이아웃인데요. 유튜브에 공개가 된 영상은 유튜브 공개에 체크가 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은 영상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체크 표시는 제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업로드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에 오픈한 영상이 오늘 6시 반이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자마자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와 노션 캘린더를 동기화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그대로 동기화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지 아이콘을 플레이 버튼으로 해놨기 때문에 노션 캘린더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 목록은 유튜브에 관련된 목록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션다움에서는 월 2회 오픈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픈 특강 강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특강 강의 퀄리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션은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영상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템플릿을 구성하는 A부터 Z와 업무 자동화를 위한 메이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션을 활용한 다양한 팁과 정보를 멤버십에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노션다운 멤버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B 항목은 반복 태스크 버튼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복 태스크 버튼을 클릭하면 태스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토익 시험 공부 데이터가 오늘 날짜로 A와 관계형이 맺어지면서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영단어 공부 데이터, 운동, 클래스 101 노션다운 강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해당 사항이 없는 데이터는 삭제해주면 되고요. 오늘 진행할 태스크를 확인하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데이터는 오늘 할 일 섹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션 캘린더를 확인하면 노션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제대로 동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줌인데요. 회의 도구에 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예약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회의 예약 알림창이 뜨고요. 기본 캘린더로 열기를 클릭하면 회의 일정이 노션 캘린더에 동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는 빠른 회의 일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 F를 누르고 회의를 진행할 사람의 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게 되면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참석 확인으로 응답하게 되면 담당자 구글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이 되고 체크 표시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두이스트, 노션, 구글 캘린더를 통해 일정을 동기화했을 때 시간이 입력되지 않은 태스크는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스크를 확인하고 태스크가 가능한 시간에 일정을 배치하면 됩니다. 주황색 항목은 나 이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가 되어 있고요. 녹색은 노션, 반복 표시가 있는 항목은 리마인드, 파란색은 투두이스트입니다. 노션 리마인더 섹션에서 확인하면 처음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생성 일시는 오늘 값만 들어갔지만 노션 캘린더에서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리수거하기는 투두이스트에서 작성한 C 항목 일정인데요. 투두이스트에서 체크하게 되면 노션 캘린더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투두이스트에 입력되는 태스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노션 캘린더에서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요. B 항목에 해당되는 태스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는데요. 노션 캘린더와 동기화를 했던 캘린더 섹션의 필터를 보면 완료되지 않은 값을 필터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 이 캘린더와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두리스트는 리스트 캘린더에서 제거하고요. 투두리스트 마스터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다음에 보기 이름은 캘린더로 변경하고 레이아웃도 캘린더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션 캘린더와 동기화를 하게 되면 체크가 되었어도 모든 값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파란색은 투두리스트의 색깔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3주 정도 노션 캘린더를 사용한 후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션 캘린더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단축키입니다. 1로 보고 싶다면 숫자 1 또는 D를 입력하면 되고요. 주로 보고 싶다면 W, 월로 보고 싶으면 M을 누르면 됩니다. 1 보기가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17을 보고 싶으면 2, 317을 보고 싶다면 숫자 3, 그리고 숫자 9까지 원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일수에서 기타를 클릭하고 31일을 입력하면 31일의 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T를 누르게 되면 오늘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보기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전부 다 볼 수도 있고요. Ctrl Shift 점을 누르게 되면 시간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Ctrl Shift 쉼표를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결 확장성인데요. 대부분의 캘린더는 구글과 동기화되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되는 모든 일정은 노션 캘린더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화 속도인데요. 동기화 테스트 일정을 생성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 편의성인데요.
1로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드래그하고 일정을 등록하는 방식은 노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가 동일합니다. 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시간대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일정을 클릭해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을 수정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일정을 복제하기 위해서 복제할 일정을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복제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아예 새로운 창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일정을 새로 생성한 다음에 시간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션 캘린더는 복제할 일정을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바로 일정이 복제가 되고요. 비어있는 일정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Alt를 눌러서 복제할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일정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할 일정을 드래그하면 손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일정을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일정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다른 일정을 클릭한 다음에 Alt를 누르고 원하는 날짜로 이동하면 한 번에 일정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에는 1일과 4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일정을 보고 싶다면 화살표로 캘린더를 이동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노션 캘린더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스케줄링 스니펫인데요. 스케줄링 스니펫은 내 일정 중에 비어있는 일정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스니펫에서 가능 여부 공유를 클릭하시고요.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정을 했는데요. 비어있는 일정을 15분부터 1시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 전체 시간을 홀드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으로 지정하고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시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정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전체 홀드 시간으로 변경하고 다시 한번 링크를 확인하게 되면 6시부터 2시까지 전체 시간이 한 번에 공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공유받은 사람이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고 이메일을 입력하고 회의 스케줄 잡기를 클릭하면 지정된 시간에 일정이 등록된 걸 볼 수 있고요. 본인의 일정에도 스케줄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메뉴 모음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노션 캘린더를 볼 수 있고요.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3일간의 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새벽 1시 약간 안 되는데요. 새벽 3시까지 녹화 일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간에 진행되는 일정이 있으면 몇 시간 몇 분 후에 종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캘린더 아이콘이 없다면 프로필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서 메뉴 모음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1일부터 일주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이벤트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 모음 캘린더가 꺼져 있다면 아이콘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메뉴 모음 캘린더가 켜져 있는데도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구글 캘린더를 찾아서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션 캘린더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사용하는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 밑에 노션 캘린더를 인베드했는데 여기 노션 캘린더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노션 캘린더를 노션으로 인베드할 수가 없습니다. 노션 캘린더 웹 주소를 복사해서 로그인을 해도 노션 캘린더가 노션에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크롬에서는 노션 캘린더 인베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여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드바를 열 수도 있고 단축키 1번부터 7번까지도 작동이 되고요. 마우스 휠을 돌려서 원하는 날짜도 이동이 가능하고 날짜를 드래그해서 일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를 노션에 인베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는 크롬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노션에서 공유한 페이지의 속성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 태스크가 동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열면 태스크의 구분, 우선순위, 순위와 꼭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션 캘린더에서는 그 어떤 속성도 볼 수가 없고요. 원하는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노션 캘린더 열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노션 캘린더에도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만약에 운동을 다 했다면 노션 캘린더에서는 바로 체크할 수 없고요. 운동 페이지를 노션에서 열어서 완료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현재 노션 캘린더는 컴퓨터와 아이폰에서만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OS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션 캘린더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 사용하고 싶은 분은 핸드폰에 있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통해 노션 캘린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현재 노션 캘린더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아이패드에 아이폰 앱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션 캘린더 위젯은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노션 캘린더 앱에서는 월별 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에서 노션 캘린더를 사용하게 되면 3일치로 볼 수 있는 게 디폴트고요. 하루 또는 2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월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달력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하루에 5개까지는 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월별 캘린더를 봐야 한다면 구글 캘린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구글 캘린더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일정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스케줄링 스니펫입니다. 장점에서도 스케줄링 스니펫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용 방법에 따라 단점이 존재합니다. 스케줄링 스니펫을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대1 일정을 잡을 때고요. 두 번째는 커피챗처럼 많은 사람과 각각의 일정을 잡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노션 캘린더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6일 9시부터 6시까지, 27일 9시부터 6시까지, 28일 9시부터 6시까지 60분 간격으로 각각의 사람을 만나 커피챗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일정을 확인하고 9시로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되면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했던 스케줄링 스니펫이 모두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캘린들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캘린들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노션다운 더미 일정 캘린더와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캘린들리를 통해서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원 일정을 생성할 거고요. 호스트는 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벤트 이름은 커피챗으로 할 거고요. 60분에 장소는 구글 밑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커피챗이 가능한 일정은 26일부터 28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된 커피챗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캘린더를 공유받은 사람이 26일 월요일 9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커피챗을 요청했기 때문에 두 사람 일정에 모두 등록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린들리가 제공하는 스케줄링 스니펫은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일정을 보면 9시가 비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캘린들리는 구글 캘린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시, 10시에 모두 일정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노션 캘린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로 일정을 잡을 때는 노션 캘린더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이서 각각의 일정을 잡을 때는 캘린들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션 캘린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노션 캘린더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일정과 태스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데이터베이스 일정을 한 번에 모아서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고요. 시간 관리가 더욱더 편해질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션 캘린더 방법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